관 삽입 후, 관을 보온제 삽입 후에 후레아 너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온제를 관으로부터 살짝 걷어낸 후에 테이핑을 한 바퀴 정도로 살짝만 고정합니다. 이는 후레아 작업과 관 체결 후에 보온제가 나중에 모자라지 않도록 관기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이며, 이제 관에 대한 후레아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후레아 너트를 끼우고 관을 아랫면으로 향하게 해서 덧살을 제거합니다. 덧살은 간평용과 수직이 되도록 제거를 해 주는 것이고요. 덧살이 제거되고 나면 톡톡 틀어서 거스름을 제거하고 슈퍼 사라기라고 하는 후레아 일체형 후레아 기로 관경에 맞게 관을 물립니다. 관을 물리고 나면 이동을 관경에 맞게 중앙에 맞춰서 이동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너트를 홈에 맞춰서 체결을 하도록 합니다. 체결을 강하게 하지 말고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서 체결이 되고 움직이지 않도록 조여줍니다. 손에서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만 준비해 주시고, 위에 날개는 먼저 두드려 주면 들어가는 쪽으로 후레아 너트가 납니다. 작업을 계속 돌려주면 처음에는 쉽게 들어갈 것이고, 나중에는 동관을 후레아를 낼 때 왕복을 하게 되고, 지금 방금 딱 소리가 난 이 부분은 후레아 너트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빼낼 때는 잡아당기고 반대편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내서 풀어내면 어느 정도 힘이 빠지고 나면 쉽게 손으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뒤에 볼트를 풀어내고, 볼트를 풀어낸 후에 후레아 블록을 분해합니다. 그러고 나면 후레아 너트가 체결되었습니다. 한 바퀴만 감으세요. 한 바퀴를 감고 후레아 너트가 두 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후레아 너트가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소형 벽걸이형 에어컨은 실내기와 실외기로 연결되는 전선을 연결하게 됩니다. 벽걸이형 실외기 기초 분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외기를 정해진 장소에 안전하게 배치시킨 다음 실외기를 커브를 풀어보면, 커브는 배관 서비스 밸브가 들어있는 커브와 전기 연결 단자 커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외기 배관 연결 커브는 나사가 두 개가 있네요. 뒤쪽은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커브를 빼내면 두 개의 서비스 밸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커브를 빼면 서비스 밸브가 위치하고, 아래쪽에는 액관, 위쪽에는 가스관이 되어 있고, 서비스 매니폴드 게이지 연결구가 저압부에 하나가 있고 캡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 단자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으로 풀어내고 커버를 벗기면 빼내면 단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자함은 그림처럼 생겼고,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 꼭 촬영 후에 모습을 기억하시고, 촬영 후에 비스나
다른 부속품들이 남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옆쪽에는 전기용품 및 안전관리엔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 동력, 용량, 냉매, 종류, 압축량까지 다 써져 있으니 촬영하셔서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고 여러분이 작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리아 너트를 내고 단자를 연결한 다음에, 단자가 연결되면 이제 마스 테이프로 마감을 합니다. 고무 발포 보온제는 기본적으로 마스 테이핑으로 마감을 하지 않지만 실내에 노출되거나 보기 싫을 때를 대비해서 마스 테이핑으로 마감을 하는데, 우리가 마스 테이프를 할 때는 좀 여유를 주고, 아까 당겨 놓은 곳이 있으니까 좀 여유를 주고 마스 테이프를 바깥으로 잡아서 돌려주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돌려줄 때는 반 2분의 1 정도로 계속 겹쳐지게 전선이 배관과 배관 사이에 들어가서 노출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고, 마스 테이프가 찌그러지거나 겹치지 않도록 작업을 연결해 줍니다.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나, 동영상 길이 관계상 마스 테이프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마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이 되면 한 바퀴 돌려준 다음 여유분을 잡아내서 살짝 돌리고, 여유분을 잡아내서 관하고 마스 테이프 사이에 집어넣도록 합니다. 집어넣은 다음 마스 테이프를 잘라내면 마스 테이프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잘라내도록 합니다. 이어서 바로 마스 테이프를 계속적으로 연결해 가는 방법, 마스 테이프가 마감이라면 그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부분으로 계속 연결해 가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의 1겹씩 마스 테이프를 연결하고 실내기까지 마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스 테이프를 마감을 다시 한 번 더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고 한 바퀴 감고 한 바퀴 더 감은 다음에 잡아주고 사이에 틈을 만들어 준 다음 집어넣고 살짝 당겨서 고정시킨 다음에 잘라주면 마감이 되겠습니다. 실외기 서비스 밸브에 연결된 케이블 풀어내고, 스레이스 연결된 케이블 풀어내고, 물론 손으로 풀면 풀릴 수 있습니다만은 몽키 스패너를 써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공장에서 서비스 밸브를 채우고 냉매를 주입한 상태로 오기 때문에 이 기계 안에는 냉매가 들어있다라고 여러분이 확신을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밸브 바깥쪽을 풀어냈으면 두 개의 동관을 서비스 밸브에 맞춰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결은 수직으로 맞춰주고 배관을 적당한 각도로 구부린 다음에 코리아 너트와 서비스 밸브를 체결하십시오. 손으로 맞춰서 안정되게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완전히 조이고, 완전히 조인 상태에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관을, 액관을 또한 마찬가지로 손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조립을 합니다. 여러분 조립할 때는 아래쪽 면을 먼저 조립하는 것이 더 훨씬 작업하기가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으로 조립이 되면 몽키로 서비스 밸브를 잡아주고 각 크기에 맞는 스패너로 시계 방향으로 맞춰서 조여줍니다. 조여주는 강도는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것처럼 많은 압착이 되지 않도록 적당한 강도, 토크 게이지 사용하는 법을 배우셨으니까 토크 게이지에서 준 힘 정도의 강도를 맞춰서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압관에 대해서 저압관 후레너트를 스팬으로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할 때는 몽키 2개로 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스팬으로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작업 방법이 쉽습니다. 네, 풀어내시고 이제 서비스 밸브를 캡을 열어서 기계 위에 풀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캡도 잘 정해두지 않으면 분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기 단자함에 전선을 동력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커브를 전선용 커브를 풀어내고 팩을 뺍니다. 한쪽은 완전히 풀고 한쪽은 작게 풀어서 열어 놓도록 하고 전선을 길이에 맞춰서 정리한 다음 전선을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을 고정시키고 전선을 정확히 고정시켜 주면 이 전선이 움직이지 않도록 움직여서 누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겁니다. 네, 마무리가 됐고요. 위쪽에 단자함에 이제 전선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단자 실내기와 실외기에 맞는 단자를 하고 1번과 2번 전선을 하면서 첫 번째로 접지에 대한 접지 표시가 보입니다. 그 접지 표시에 접지 단자를 먼저 끼워서 물리겠습니다. 접지 단자에 먼저 끼워서 물리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 이 칠판이 얇음으로 세게 하면 나사산이 넘어버립니다. 두 번째 전선을 연결하겠습니다. 살짝 열고 거기에 맞는 단자를 전선 아래에 끼워 넣고 단자를 체결합니다. 단자를 체결하면 네, 단자 체결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Y형 단자와 O형 단자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원형 단자를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단자는 선에 하중이 가했을 때 되지 않도록 풀림을 방지해주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맞춰주고 체결한 다음 전선을 꼬이지 않게 잘 풀어서 정리를 해 주도록 합니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일단 전선은 마무리가 된 것이고 전선 커버를 채워 주도록 합니다. 전선 커버는 마무리된 상태니까 정리가 되도록 합니다. 에어컨 벽걸이형 실내기입니다. 실내기를 수령하면 박스를 뜯고 뒤집으면 냉매 배관이 보입니다. 냉매 배관이 배관 구경으로 나갈 수 있게 조심스럽게 배관을 휘어서 급격하게 배관을 휘면 배관이 구부러집니다. 이 배관은
손으로 구부릴 수 있게 플렉시블 관으로 나사산을 넣어서 바깥쪽으로 작업을 될 수 있게 선을 해놨습니다. 물론 드레인 호스가 스프링까지 같이 끼워서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드레인 호스를 배관 방향으로 갈 건지 반대 방향으로 갈 건지 정리한 다음에 배관 방향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드레인 배관이 바깥으로 되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실내기를 브라켓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기를 잡고 브라켓에 걸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쪽 면을 먼저 걸고 아래쪽 면을 붙이면 정상적으로 걸렸습니다. 정상적으로 걸린 모습을 여러분께서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내기가 벽에 장착이 되고 나면 냉매배관 후려를 연결합니다. 먼저 지하관을 맞추고 후레아 너트를 유니온에 손으로 맞춰서 체결합니다. 손으로 원만하게 체결되어서 충분히 조여줄 때까지 손으로 체결하겠습니다. 영상이 완전히 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고압관을 캡을 빼고 캡을 빼내고 연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몽키로 살짝 꺼내서 열고 캡을 풀어낸 다음 액관의 호야를 체결을 합니다. 체결을 하면 손으로 충분히 들어가게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손으로 충분히 체결이 돼야지 나사산이 망가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체결됐다는 것을 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몽키와 스팬으로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체결된 후레아 너트를 한쪽은 몽키로 정확하게 고정하고 한쪽은 스팬으로 조여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토크 힘대로 정리해서 조입니다. 액관도 마찬가지로 몽키로 잡아주고, 몽키는 항상 스패너와 가까운 곳에서 연결해서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는 것은, 수구는 몽키, 조여주는 것은 스팬으로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걸이 에어컨을 실내에 설치한 다음 배관 후야를 연결하고 이제 벽걸이 커버를 열고 단자함을 분해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자함은 손으로 잡고 풀어내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밖으로 빠져나온 단자함을 정리하고 실의 선을 연결된 선을 하게 되고, 실내기에 넣기 전에 전기 테이프로 전선을 모은 다음에 삽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삽입이 어려울 경우에 우리가 갈고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갈고리 모양은 우리 용접봉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삽입해서 실내기로 냉매 배관 쪽에 구멍으로 삽입해서 배관을 갈고리로 뺄 수도 있고, 한 개관이면 두 개가, 세 개가 동시에 빠져나오겠습니다.
빠져나온 전선을 정리를 하고 전기 테이프를 풀어냅니다. 전기 테이프를 풀어내면 접지선과 전선 두 가닥이 보이실 겁니다. 전선 두 가닥을 어떻게 끼울지 배관을 잘 정리를 한 다음 전선이 꼬이지 않게 접지에 각 전선에 기본적인 선을 놓고 자 전선부터 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함을 열고 위에 색깔을 맞춰서 단자를 채우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선을 채울 때는 무리한 힘은 아니지만 적당한 조절 강도로 분리돼서 단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고 접지선까지 커넥터에 넣은 다음 정리를 해서 넣어주고 손으로 당겨서 확인을 할 건데요. 접지선이 덜 물렸습니다. 접지선이 덜 물리면 동작하기 어렵겠죠. 좀 나사를 열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사를 열고 접지선을 넣고 접지선을 조여줍니다. 접지선을 조여준 다음 전선에 여유치가 있게 전선을 만져서 잘 정리해주고 선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커버를 채워서 마무리하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커버를 채우고 돌리면 전선 커브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난 후에 마무리를 하고 커브를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기 전원 커브를 닫으시고 위에 아웃 커버도 정상적으로 내려서 정위치 시켜주면 일대 기초적인 전기 배관은 끝이 난 것입니다. 매니폴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매니폴드는 저압 냉매관, 고압 냉매관 두 개의 게이지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 노란관은 중성관입니다. 노란관은 일반 기계, 냉매, 탱크 등 중성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이고 매니폴드 연결되는 배관 호스는 직각으로 연결된 부분을 정상적으로 조이면 되는데 세게 조이면 안에 있는 패킹이 쪼여지므로 냉매가 통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손으로 적당한 강도로 조여주도록 합니다. 파란색은 저압, 빨간색은 고압 게이지입니다. PSI고 냉매 쪽에 보면 냉매별, 게이지별 냉매 사용에 대한 종류, 압력 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두 개의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열고 지금은 여는 방향으로 밸브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열고 닫고 이렇게 밸브가 조작이 됩니다. 고압도 열고 닫고 이렇게 밸브를 조작해서 되는 부분이다. 두 개 다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폴드 호스 뒷부분을 보면 패킹이 있고 그 안쪽에 톡 튀어나온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튀어나온 부분이 우리가 그 냉매 차지용 차지 코어에 해당이 돼서 체크 밸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핀이 되겠습니다. 그 핀과 패킹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누설이 되고 기계에 연결되는 부분은 45도 정도로 꺾어져서 곡간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실내기와 실내기 배관이 연결되고 전선이 연결되었으면 이제 압력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테스트는
노란관, 매니폴드의 노란관이 기기에 연결되는 질소 압력을 충전하는 기관이므로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결할 때는 오른손의 감각을 믿고 뒤에 호스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강도로 조여줍니다. 세게 조여지면 압착이 되거나 압착이 돼서 구멍을 막거나 패킹이 망가질 위험이 있고, 빨간 호수관으로 냉매관에다가 서비스 밸브에 체결을 합니다. 체결할 때 각도와 조절을 잘 맞춰서 조율을 하고, 뒤 부분을 살짝 건드려 봐서 많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에서 적당한 강도로 조율을 해서 맞춰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맞추고 나서 이제 매니폴드에 가서 매니폴드로 압력을 조절할 건데, 질소 압력을 먼저 투입을 하고, 매니폴드에서 매니폴드 압력으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폴드를 열어서 고압 측에 고압 압력을 투입을 하면 질소가 투입이 되고, 20kg이면 20 곱하기 15면 300 psi 정도에서 고압을 정리하고, 이제 압력이 됐으면 매니폴드를 잠굽니다. 매니폴드를 잠그고 전기 테이프로 표시를 해 두도록 합니다. 전기 테이프를 잘라서 계기관 오른쪽에 압력이 떨어질 때는 왼쪽에 떨어지므로 계기 쪽에 표시를 해서 정확하게 시간이 지난 후 압력이 떨어진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합니다. 압력 테스트, 압력을 가한 후에 매니폴드에 고압 게이지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그 테이프를 붙인 후에 압력이 기계와 누슬 연결 부위에 누설이 되는지 누설액을 발라서 테스트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테스트 방법은 매니폴드부터 누설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폴드 고압관에 누설액을 비누물, 즉 누설액을 뿌려서 누설 부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압축기로 가서 실외기에 가서 실외기 서비스 밸브에 저압 부위, 고압 부위, 측면, 후레아 측면까지 완벽하게 뿌려서 누설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마침 누설 부위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실내기로 가서 누설 부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기에 누설 부위를 질소 압력이 가해진 경우에 누설액을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설액을 뿌려서 양쪽 측면을 뿌려서, 이때는 손을 받치고 잡아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설액에서 누설 부위가 있는지 정밀하게 살피고, 앞에 아래쪽 고압액 관도 살피고, 통상 작은 관보다는 굵은 관에서 누설을 할 확률이 훨씬 많으므로 정밀하게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께서 완벽하게 앞프레어 접합을 잘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동영상에서 질소가 누설을 하지 않는 것을 매니폴드에 확인하고 누설액으로도 검지했습니다. 이제 질소를 퍼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퍼지는 고압 밸브를 열고 중성 밸브를 잡고, 중성 밸브가 압력이 빠질 때 잘못하면 날라서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잡고 빼면 질소가 빠질 수 있습니다. 밸브를 완전히 개방해서 질소를 완전히 빼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질소가 빠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질소가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진공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 테이프를 제거를 합니다. 냉매 충전 전 진공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작업은
매니폴드 계기와 진공 펌프를 연결하는 것을 먼저 하고, 진공 펌프와 매니폴드 중성선을 연결을 하고요. 그 연결된 상태는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공 펌프와 중성선을 연결하고, 중성선 연결한 다음 매니폴드에서 저압 배관 녹색 선을 서비스 밸브에 연결하도록 합니다. 압력 테스트 할 때는 고압 게이지로 압력 테스트를 하고, 저압을 할 때는 저압 색깔 파란 색깔로 연결을 해서 진공을 겁니다. 그러면 전기 연결된 진공 펌프 스위치를 켜서 키면 진공을 뽑고 들어가는, 여기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호출관 흡입관이 되겠습니다. 이중 흡입관인데 여기는 계측기를 달아서 압력계를 볼 수 있게 해놨고요. 우리는 토로 진공기라고 진공기를 넣어서 0.5 토로가 거의 극진공에 가까우므로 0.5 토로까지 진공을 뽑아보도록 합니다. 이제 기계 안에 매니폴드 밸브를 열어서 고압은 잠겨 있고 저압을 열고 있습니다. 냉매 공기가 빠져나갈 때 진공 펌프 소리와 공기가 없을 때 돌아가는 소리가 다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압 진공 토로에 0.5 토로까지 진공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계를 걸고 매니폴드 저압 밸브를 열었을 때 진공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형 에어컨은 5분에서 10분 정도 진공을 건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만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밀하게 내리면 0.35토로까지 떨어졌습니다. 0.5토로 미만이면 완전 진공이라고 하고, 우리가 1토로까지만 떨어져도 진공을 잡았다고 봐서 냉동기를 정상 가동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저압 매니폴드의 밸브를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매니폴드의 밸브를 잠그면 저압 쪽에만 진공이 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가 됩니다. 이제 진공 펌프의 밸브를 오프시키고, 진공 밸브를 오프시키고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진공계를 건 이유는 진공을 얼만큼 잡았는지 보려고 그렇으니까, 현장에 꼭 없더라도 상관없이 매니폴드만 가지고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냉매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냉매 차지를 위한 진공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냉매 진공이 끝나고 나면 서비스 밸브로 가서 서비스 밸브를 고압 밸브부터 서비스 밸브를 열어주고, 육각 렌즈를 사용해서 캐리어 냉방기의 서비스 밸브는 5mm 육각 렌즈입니다. 육각 렌즈로 다 열어주고 완전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밸브는 100% 열어서 마무리하시고, 저압의 서비스 밸브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밸브도 정상적으로 열어서 완전히 풀어주도록 하고, 완전히 풀어준 다음에 서비스 밸브 캡을 채워주겠습니다. 서비스 밸브 캡을 손으로 살짝 조일 정도로 열어주면 지금 현재 실외기 안에 들어있던 냉매가 실외기로 이동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새 에어컨은 실외기는 냉매가 충전되어 오므로 기본 5m 거리에서는 더 충전할 냉매가 필요가 없습니다. 압력이 차 있는 상태에서 매니폴드 호스를 제거합니다. 이때는 냉매가 같이 나오므로 신속하게
제거를 해줘야 냉매 손실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냉매 충전까지 완전 정리된 상태입니다. 전원을 투입하고 에어컨이 돌아가는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걸이 리모컨과 에어컨의 설치가 일단 동작 상태까지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리모컨을 건전지를 끼워서 확인을 하고 이제 벽걸이 에어컨에 연결된 콘센트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센트를 끼우고 나면 불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이 들어오면 리모컨으로 ON을 시키면 동작을 합니다. 서서히 날개가 열리면서 동작을 하게 되고 실내기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이때 바로 실외기가 동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외기 상태를 가서 팬 날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 날개는 현재 돌아가지 않는 상태고 실내기에서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시그널을 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전이 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전된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에 눈꽃 모양이 보이게끔 작동을 하고 온도를 맞춰줍니다. 온도를 업다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일반적으로 냉방은 26도까지 맞추는 게 기본입니다. 온도를 업다운해서 조절을 하는 것이고요. 온도를 다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상 현재는 22도 정도의 온도를 세팅을 하고 실외기로 가서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외기는 지금 시그널을 받아서 팬이 돌고 있는 상태이고 팬이 돌면서 컴프레셔는 자동 온도에 따라서 돌게 됩니다. 이제 정상 상태인 에어컨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동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드레인 호스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인 호스는 실험 장치에서는 그렇지만 드레인 호스를 길이에 맞춰서 연결하고 끼운 다음에 크립을 채우는 방법도 있으나 전선 테이프로 감아서 2바퀴 정도 감아서 새지 않게 마무리를 하고, 드레인 호스는 여름철 온도가 차가워지면 응축수가 맺힐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 보온을 해서 음박 아티론으로 보온을 해서 드레인을 하도록 하고, 드레인 호스를 배관 토출 측면에 나갈 수 있도록 같은 측면으로 맞춰서 실외로 노출시켜서 드레인 배관을 마무리하고 끝을 내도록 합니다.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면 이제 실외기 캡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캡을 씌우기 전에 보온재를 밀어서 연결해 놨던 것을 살짝 당겨서 보온재 캡을 씌우고, 이때 전선과 냉매관이 닿지 않도록 전선을 정리한 다음 마스테이프로 마감 처리를 하는 것이 원안이 되겠습니다. 마스테이프를 감을 때 전선이 냉매관에 닿지 않도록 정리해야 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테이프를 감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테이프를 감을 때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전선이 냉매배관에 닿지 않도록 전선을 잘 정리해서 마감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와 같이 전선이 냉매배관에 닿지 않도록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스테이프를 마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서 마감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래쪽에서 마감하는 것이 훨씬 잘 이쁘게 된 것 같습니다. 카바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카바를 전선에다 맞춰서 끼우고 비스를 채우면 정리가 됩니다. 비스를 정상적으로 채우고 나면 이제 전선 카바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카바를 채우고 비스로 전선을 마감을 하면 이제 실외기 쪽은 완전히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된 것입니다. 마감된 냉매 배관과 실외기에 연결된 전선 간의 완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실습 후에는 마감과 같이 완벽하게 정리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 있는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숙지해서 냉매량과 냉매 종류, 압력 등에서 주의사항을 확실히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냉동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서 이사를 할 집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펌프 냉동기 냉매를 날리지 말고 펌프 다운을 해서 이사를 한 다음 이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펌프 다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 다운을 하면 고압 서비스 밸브를 캡을 열고 캡을 살짝 연 다음에 육각 렌치로 서비스 밸브 육각 렌치로 고압 밸브를 완전히 잠굽니다. 완전히 잠그고 대형은 고압이 차면 냉동기가 자동으로 서게 됩니다만은 소형은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렸다가 펌프 다운이 되고 손을 대서 보면 컴프레셔가 도는 진동수가 달라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컴프레셔가 소음이 조금 더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느껴지면 1에서 2분 후에 저압 밸브에 서비스 캡을 열고 기다렸다가 저압 밸브 서비스 밸브를 잠그면 냉매가 실내기에서 실외기로 완전히 흡입해서 응축기 쪽에 완전히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면 컴프레셔 소리가 조금 더 세지고 지금 약 1분 정도 걸쳐졌다라고 보여지면 이제 저압 밸브도 잠그겠습니다. 저압 밸브를 잠그면 완전히 모여진 냉매를 해소하고 냉매를 해소해서 완전히 이제 된 것을 펌프 다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펌프 다운입니다. 펌프 다운이 된 다음에 서비스 밸브를 캡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서비스 캡을 채우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커브를 씌우기 전에 저압 배관과 고압 배관을 분리합니다. 물론 이제는 에어컨을 리모컨으로 정상적으로 꺼 주어야 합니다. 에어컨을 정상적으로 꺼 주었고 전원도 완전히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전원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고압 배관과 저압 배관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배관과 저압 배관의 후레아 너트를 분리해서 이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자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풀어야, 오링은 완전히 볼트를 풀어내야 정상적으로 되는데, 여러분께서는 항상 오링을 사용해서 불편하시더라도 전선 단락이 되지 않도록 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선관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전선관 제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선 케이블도 정상적으로 정리하고, 전선 케이블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선 케이블이 정리 되겠습니다. 전선을 풀고 나면 이제 저압관과 고압관을 정상적으로 풀겠습니다. 위에 있는 저압관부터 먼저 풀어내고, 풀어서 빼면 약간의 압력이 생길 수도 있고 전혀 문제없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가스는 완전히, 가스 자체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후레아너트가 풀렸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두 개 세트가 되어 있으므로 아래쪽 액관을 풀면서 동시에 풀어내야 정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스패너를 잡고, 몽키로 잡고 스패너로 후레아너트를 풀도록 여러분께 권장을 드립니다. 고압과 저압이 두 개 꽉 채워져 있으므로 이대로 배관을 가서 사용할 수 있다라면 그대로 두 개 다 풀어서 정리를 하고 분해된 모습입니다. 이후에 앞에 동영상처럼 카바를 씌우고, 물론 이 상태에서 캡이 없다라면 전기 테이프로 마감을 해야 되고, 전기 테이프로 마감을 해서 우리가 이동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걸 풀 때는 캡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되니까 전기 테이프로 한번 감아주세요. 그 위에 없다라면 전기 테이프로 그 상태로 괜찮습니다. 그대로 전기 테이프 감는 방법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기 테이프를 대각선 방향으로 안쪽으로 수분이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 바퀴만 정확하게 채워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저압관 마무리 됐고요. 나중에 빼기 편하도록 선생님께서 적고 계십니다. 고압관도 테이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핑하고, 마무리.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커브를 정상적으로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커브를 씌워서 이사할 장소로 이사심 센터가 이동해 갈 겁니다. 우리는 가서 이 상태로 신규 설치하는 방법대로 설치를 하고, 펌프되어 있는 냉매를 그대로 이용해서 에어컨을 재가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과 마찬가지로 실외기 쪽에 있는 후레아너트도 풀어서 배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배관이 7m다 보니까 배관 상태를 그대로 말아서 이삿짐에 싣고 가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배관 펌프 다운까지 이상입니다.